똑딱이 주식 일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은 잘난 종목 하나 있으면 시장 전체가 살 수 있다. 이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금요일 미국 증시는 잘난 엔비디아가 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2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지지로 만들지 못하고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저항된 상태에서 약간의 플러스로 마감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이평선은 그냥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지지 저항 막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각 시장별 상황별 여건에 맞는 지지와 저항과 관련된 주요 이평선을 언급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상 뭐 이렇게 이평선 공부까지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은 그냥 막 던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우지수 같은 경우 금요일 의미가 없는 소폭 플러스 마감을 보여줬지만은 나스닥 지수는 좀 다르죠. 하향했던 5일 이동 평균선을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게 다 엔비디아 영향인 거죠. 나스닥 지수는 목요일 날에 이 음봉을 갖다가 금요일 날 극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돌파를 한 것은 아니죠. 자, 이러한 장대 음봉, 오르다가 장대 음봉이 출현되거나 또 이평선을 하향하는 음봉이 출현될 경우는 이상의 음봉을 완전히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을 해줘야만 이러한 음봉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목요일 음봉의 고점을 돌파 안착해야만 목요일 음봉이 완전히 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후속 흐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20일 이평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 둘 중에 하나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목요일 날에 음봉 고점을 돌파 안착해야 된다. 후속 흐름에서 체크할 포인트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조정으로 마감이 됐는데 외국인의 선물 11,000계약 이상의 순매도도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요일 날에 이제 삼성전자 3.07%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AI 반도체에서 실기했던 삼성전자가 뒤늦게 HBM, 엔비디아 납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는 로이터가 삼성의 HBM3E가 품질 검증에 실패했다고 보도한 거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반도체 수장을 교체한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삼성의 HBM 품질 검증 실패가 확실시되자 금요일에 삼성전자로 메이저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새로운 소식이라기보다는 사실 5월 초 그리고 이날이죠. 5월 중순에도 이미 이와 관련된 소문이 돌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5월 16일 이 음봉도 바로 그 소문 때문에 빠진 거였죠. 그죠? 결국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고요. 이에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선제적으로 앞에서부터 조정 반영을 해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품질 검증과 관련해서 이번 품질 검증의 실패는 결국은 발열과 과전력 이러한 문제인 듯한데요. 결국에는 패키징 기술의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HBM을 만들 때 비전도성 필름을 활용하는 NCF 기술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액체성 소재를 사용하는 MUF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SK 하이닉스는 자체 개발한 어드밴스드 MR MUF 기술로서 발열 특성을 갖다가 10% 정도 개선하는 그런 모습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 보호제죠. 즉 발효 효과가 뛰어난 에폭시 밀봉제를 신규로 주입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아무튼 MCF와 MUF의 차이는 발열에 있는데요. 삼성이 NCF를 HBM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전반적인 공정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장비도 바꿔줘야 되고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시간이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하루가 급한 삼성이 1년을 허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 MCF를 고집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SK 하이닉스도 처음에는 HBM 2세대까지는 NCF 기술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3세대부터 MR-MUF 기술을 적용했고, 이때부터 이제 HBM 공급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발열 문제 해결이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돋보였기 때문이죠. NCF는 MCF도 그렇고 MUF도 그렇고 둘 다 열 압착이 또 필요하거든요. 열 압착. 그래서 보면 여기에 TC라는 이런 명칭이 붙는 건데, NCF는 이제 칩과 칩 사이로 이제 비전도성 필름을 넣어갖고 열로 압착하는 그런 방식이고, MUF는 칩에 열을 가한 뒤에 칩 사이에 액체 보호제를 주입해서 굳히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둘 다 열 압착이 필요하죠. 이때 이제 한미반도체 TC 본더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사용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수율이 좋아졌죠. 뭐 SK 하이닉스 HBM 수율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은 80%에 이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반면에 삼성의 수율은 6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TC 본더가 삼성도 필요한데, 문제는 이 삼성과 한미반도체 사이가 안 좋다는 게 문제죠.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결국 삼성의 입장에서는 HBM을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발열과 수율 등의 문제를 잡아야 하는데요. 발열의 문제는 이제 삼성이 고집을 꺾고 MUF로 공정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MCF 고도화를 통해서 발열 문제를 해결할 것인 겁니다. MCF의 기술을 더 성능을 개발시키는 건데, HBM을 쌓는 층수 있잖아요. 우리가 8단, 12단 하는 이 층수에 있어서는 NCF 기술이 사실 MUF 기술보다는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NCF로 고층수 장점을 내세워가지고 차이를 극복하려면 발열을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새로운 반도체 수장의 결정이 결국 중요하겠죠. 만약 NCF 고도화 쪽을 선택한다면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선택한다면은 LG화학 같은 쪽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종목도 주목을 이때는 해줘야 되겠죠. 그죠? 수율을 위해서는 한미반도체 결국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상이 삼성이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양시장 등락 체크 지점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아래로는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빠지면은 여러분들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져 내려가도 이거 끝나는 장은 아닙니다. 뭐 이건 나중에 뭐 제 말이 나중에 이제 결과로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 패턴은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패턴은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언제 어디에서 이제 지지 방어가 이루어지는지 이게 먼저 사실은 체크가 돼야죠. 그래도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아래쪽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게 자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를 보시면 5월선 지지가 있어요. 5월선 지지 여기가 얼마냐면 2655포인트 전후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일단 주봉 차트상에 이 5주선을 지난주 약간 하향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5주선을 회복을 해줘야 돼요. 이 5주선의 위치가 2695포인트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요 5일 20일 이동평균선 바로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를 회복해 줘야 돼요. 여기가 대략 2710포인트 전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655포인트. 자, 코스피 지수는 2600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 2000으로 고쳐야죠. 이거 2로 고치고 2655포인트에서 2710포인트 이 범위권을 등락 체크점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830포인트 아래는 지지 방어를 한번 예상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월봉 기준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20월 이동평균선을 얘기한 거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825포인트에 현재 있으니까 825포인트 전후를 일단 지지점으로 체크한다. 이번 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위로는 5일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가 얼마냐면은 845포인트입니다. 845포인트. 그리고 주봉으로 볼 때 요 하향했던 5주 이동평균선 여기가 어디냐면은 855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825포인트 전후, 위쪽으로는 1차로 845, 2차적으로는 855포인트 전후가 이번 주 등락에서 체크될 수 있는 지지와 저항의 체크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825에서 855포인트 범위권을 등락 체크점으로 일단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각 범위권을 돌파 시에는 위로 돌파든 아래로 돌파든 그 돌파 방향이 이번 주에 주된 분위기 방향이다 라고 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비록 한국 증시가 어려운 여건이지만요,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지지 방어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 가야 되겠죠.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증시에서도 건투를 빌도록 하겠습니다.